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어떤 식으로 좀 흐름을 쫓아가고 우리가 어떤 걸 포인트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 교육을 할 때마다 늘 접하는 거는 부동산을 너무 어렵게만 접근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덩달아 어떤 결과를 좀 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남의 말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또 교육을 하곤 하는데, 우리가 대구 부동산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대구 부동산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특히 오늘 주제인 비수성구를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가장 뜨거웠던 아파트가 무엇이었느냐, 딱 한 개만 우리가 꼽아보자면 사실 버머 힐스테이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흔히 말해서 현재 우리 대구 아파트 중에 가장 대장급 아파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23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한 11억, 12억 정도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게 이제 작년 중반기쯤에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얼마였냐면 한 15억 5천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봤을 때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격이 오를까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좀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딱 작년을 한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5천만 원짜리가 1억이 되느냐,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5천짜리가 6천이 되기는커녕 그냥 5천이 뭐 5,100 정도 수준이라거나 혹은 오히려 좀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가격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12억의 정말 큰 물건들이 15억이 빨리빨리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금액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사실 비율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가 뭐 1억이 되려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 5천만 원만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 값만큼 더 받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2배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100%가 올라줘야 된다. 정말 웬만해서는 힘들겠죠. 그리고 12억짜리가 15억이 된 거는 3억이 오른 거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몸값에 비해서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근데 뭐 5천만 원짜리가 그럼 똑같이 또 25%가 올랐냐 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뭐 정말 작년에 봐왔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좋은 게 확실하게 먼저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딱 잡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이 좀 더 좋잖아요. 즉 현금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제 상황에서 고금리에다가 공급이 아주 많다라는 불안한 시장에서 그래도 가격적으로 좀 충분히 떨어진 것 같다라면 그냥 그런 불안한 것과는 조금 무관하게 행동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에 특히 중반기에는 상담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보통 일주일에 뭐 한두 건 정도 해왔는데 그때쯤에는 뭐 한 2달 정도 동안은 하루에 2건씩은 꼭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대부분 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은 수성구 핵심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버머 W 사고 싶은데 라거나 경남타운 사고 싶은데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정말 흔하게 하셨고요. 또 다들 오시면서 이제 지금 가격이면 무릎 정도는 온 것 같다, 지금은 사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이어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행동들을 빨리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게 결과로서 드러났었거든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좋은 아파트들은 23년도에 꽤나 가격 상승들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비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핵심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주로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죠. 광역교통과 2호선이 만나는 지점들이 중요하다. 광역교통은 우리 대구시의 미래라고 볼 수 있고 2호선은 현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두 군데가 맞닥뜨리는 곳들이 각 구에서는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뭐 수성구면 범어역이고 비수성구면 이제 죽전역, 서대구역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곳이죠. 그리고 대구역에서 일직선 내려왔을 때 뭐 바로 옆칸에 더블 역세권인 청라언덕역이라거나 그 사이에 있는 두리역, 이런 것들이 각구의 대장급으로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전역에는 빌리브 스카이, 두리역에는 두리역 자이, 그리고 청라언덕역에는 뭐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나 혹은 청라 힐스 자이, 요 4개 아파트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통 언급을 하는데, 이 중에서는 우리가 딱 한 가지 아파트에 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죠. 바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3개 아파트들은 아직 비과세 2년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두리역 자이는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뭐 실매물이라거나 실거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남산 롯데캐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는데, 요거 이제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확실히 23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된 내역들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죠. 세금 70%, 60%까지 내면서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애초에 입주장 때 다 거래를 했을 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21년도에 입주를 했고 23년도부터 이제 슬슬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격대가 뭐 7억대 중반을 서서히 찍어 나가더니 최종적으로는 7억 7천을 또 한 2번 정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요 7억 7천이란 가격을 보면서 야, 이 금액이면 사실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수성구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런 평가를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팩트는 비수성구에서 살 수 있는, 비수성구 좋은 아파트 중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중반기 지나서 또 하반기 때는 우리 대구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한 번 더 가격 다운이 됐었잖아요. 아까 뭐 버머 힐스테이트도 15억 5천까지 찍었다가 다시 13억대 실거래가가 뜨기 시작했고, 이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7억 후반대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은 또 7억 초반 정도에서 다 거래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7억 초반대에서 저점대를 좀 다져 나가고 있고, 다시 한번 또 7억 중반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좀 안정기에 확실히 좀 도래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봤다면 앞으로 또 같이 초점 맞춰야 되는 아파트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겠죠. 바로 빌리브 스카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22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인 24년도에 비과세 기간을 채우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사실 매물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최저가 8억 정도 수준에서 저층 물건들만 좀 한두 개 나와 있는 상황이었었고, 당연히 거래될 만한 건 아니죠. 우리가 8억이면 또 수성구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매물가와 그리고 실거래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22년도 8월 달에 입주를 했고, 아직까지 좀 기간은 남아있지만 슬슬 거래가 될 만한 시점까지는 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딱 2년 경과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계약서를 쓴다든지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낮은 가격 순으로 봤을 때 중층 이상의 물건이 한 7억 7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당장은 좀 거래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가는 뭐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한 7억 5천, 7억 중반 정도 수준에서 뜨는 게 아닐까 싶고요. 자, 그래서 앞선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와 빌리브 스카이의 흐름을 봤을 때 가격대가 비슷하다, 그렇죠? 7억 중반 정도에서 어쨌든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비수성구 핵심지에 이런 대장급 아파트들은 지금은 한 그 정도 수준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앞선 지역들 중에서 유일하게 언급이 안 된 곳이죠. 바로 두리역 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사실 단순히 소구라고 우리가 폄하하기에는 너무나도 상징성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 지어졌을 때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이 아파트로 인해서 완전 좀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뭐 상상은 되어 가는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데는 이제 매물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들어가서 보시면 뭐 5억대도 많고요. 그리고 앞동에 뭐 중충 이상이다 하더라도 6억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추가 분담금 뭐 또 5천만 원씩 더 내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뭐 협의를 통해서 좀 낮춰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봤었을 때 뭐 정말 많이 들어가도 6억 5천 수준일 건데 앞선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여기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격대가 싸게 저렴하게 나온 거는 일반 매물이 아니라 지주택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라서 낮게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버머 W이죠. 그래서 지금 버머 W가 이제 마지막 입주장을 좀 거치고 있는 시기잖아요. 여전히 지역주택조합 매물들 위주로 나와 있고 그런 매물 가격이 살짝은 저렴하게 나온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장이 끝나게 되면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 가격대를 좀 더 높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버머 W가 확실히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두력 자이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들을 잡아보면은 요런 뭐 이제까지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에 좀 집중을 했고 빌리브 스카이에 또 집중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청라 힐스 자이라든지 두력 자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수성구 대장가 아파트들의 흐름들을 한번 그려본다면은 사실 이 아파트들을 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좋은 아파트들이 가격을 선도하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가 일단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냥 뭐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아파트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그 주변이 어떤 이미지인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이거 공부 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가보고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참 중요하다. 이미지가 먼저 머리에 있어야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좀 더 잘 와닿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게 쌓여야지 내가 실제 또 행동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